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조선의 왕 숙종이 14살의 왕이 올라서 46년 재위하면서 바로 이 조선 후기 영조 종조 시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숙종의 아들이기도 하죠. 영조가 조선의 왕이 된 후에 이 52년 재위하면서 역시 그 영조가 이루겠던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특별기획 나는 왕이로서이다 5부 영조입니다. 조선시대 왕 영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세자를 죽인, 아들을 죽인 좀 비정한 아버지로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영조가 또 탕평이라는 이 정치적 화합 정책을 수행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 정치문화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이런 그 시각도 있는데요. 영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694년에 출생을 했고 숙종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고, 숙종에게서 적자의 자식이 없었던 관계로 숙종 후계자로는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4년 만에 경종이 승하함으로써 당시 경종의 동생이었던 영조에게도 기회가 왔고 마침내 1724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조는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할 수 있는 게 당시 모습 그대로의 얼굴의 초상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제시되고 있는 초상화인데요. 영조가 51세 때 그린 초상화고요. 왕이 되기 전에, 즉 왕세제 때 21살 때 연인군 시절의 초상화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하고 좀 노년 시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왕이기도 한데 별로 이렇게 체형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좀 장년, 노년 되면 좀 이렇게 살이 찌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영조는 상당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대나 50대나 여전히 마른 몸매를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조는 바로 이 초상화에도 보듯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강건해 보이고 또 자기 관리를 잘했던 이런 왕으로 비춰졌고, 실제로도 조선의 역대 왕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길어요. 52년 재위였고, 그리고 이제 83세 뭐 2대 기록까지 이제 가지고 있죠. 최장수왕, 최장기 재위기간. 그런데 이런 영조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기록에도 영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한 것은 바로 소식을 했다, 적게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는 초식이라고 나오는데 풀조자를 써요. 요즘으로 치면 채식이죠. 채식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다른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에서 영조의 장수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늘 연멸을 하셨고, 영빈은 또 숙종의 또 다른 후궁이셨어요.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날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지금 또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을 되게 양도 적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왕들 아주 그 뭐 반찬 수 많았을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 영조 같은 경우는 반찬 가지 수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도록 했고요. 옷이 후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옷도 뭐 비단과 같은 아주 뭐 고급 옷보다는 실제 기록에도 영조는 무명이라든가 모시옷처럼 뭐 요즘으로 치면 간편복을 평상시에 많이 착용을 하셨다. 아무래도 우리 옷 같은 경우도 아주 막 겹쳐 있고 많은 뭐 관을 쓴다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간편하고 좀 활동적인 이런 복장이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영조는 스스로도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영조 제2기간에는 자주 백성들에게 금주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거는 다 곡식으로 빚는 건데, 이거 뭐 술을 많이 이제 마시게 되면 이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조 시대에는 아주 금주령이 철저하게 이제 지켜지도록 했고, 실제 기록에 보면 이 영조 시대 한창 금주령 내릴 때 이 금주령을 어겼던 그 훈련 그 병영사 윤구현이라는 인물을 처형까지 해버리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시범 케이스죠. 그래서 상당히 철저하게 금주를 지켜나갔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영조의 또 건강하고도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좋아하는 음식 중에 내가 이게 참 이런 음식이 나를 좀 건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두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일단 보리밥 좋아하셨고 고추장 좋아하셨다 기록 나오고요. 타락죽이라 해가지고 쌀에다가 우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요구르트 비슷한 거죠. 타락죽 좋아하셨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또 경옥고라 해서 인삼하고 꿀하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우리 지금 또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되게 좋아하고 실제 영조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 좀 유지하실 분들은 제가 이 보리밥에 고추장 넣어서 한번, 그리고 또 후식으로 요구르트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조는 건강검진도 그렇게 열심히 받았어요. 조선시대판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내의원에서 승종원 일기 기록을 보면 영조가 이 내의원을 들른 기록이 다 나오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한 11번 정도, 우리 지금으로 치면 한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건강 체크하고 혈압도 재보고 피도 뽑아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이 건강을 아주 자주 관리했던 것도 영조의 장수 비결의 하나로 들어간다라는 거. 영조는 아버지 숙종과 어머니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 최씨는 일설에는 무술이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궁녀 중에서도 좀 더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그래서 이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영조가 상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하고요. 동이라는 드라마에서 한효주라는 배우가 바로 이 숙빈 최씨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조의 첫 번째 왕비로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두었던 부인 정성왕후 서씨가 되는 이 첫 번째 왕비가 계셨고, 정성왕후 서씨와 거의 50년 가까이 해로하시다가 왕비가 돌아가신 후에 계비로 맞이했던 왕비가 정순왕후 김씨라는 분. 이 왕비는 영조가 66세 때 15세의 나이로 영조의 계비가 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빈 이씨라든가 영빈 이씨와 같은 이런 후궁들이 몇 분 계셨고, 바로 그 중에서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적장자가 사도세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조는 사도세자 이외에도 하완옹주, 화순옹주, 화평옹주, 화엽옹주 등 딸이 되게 많았어요. 옹주가 왕비나 계비 소생의 딸들을 우리가 공주라고 하고요, 후궁 소생의 딸들을 옹주라고 하는데, 영조에게 옹주가 많았다는 건 영조의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는 상당히 좀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엄하고 이런 느낌 들 것 같은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영조는 또 딸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잘하는, 요즘으로 치면 딸바보 아버지와 같은 또 이런 모습을 보인 그런 또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숙종 사후에 이 숙종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영조냐 경종이냐 이런 정말 그 당파 간의 치열한 당쟁이 있었어요. 이때 영조를 지지했던 정치 세력을 우리가 노론이라 그러고,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을 소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경종이 왕이 되잖아요. 경종이 왕이 되면서 특히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 사대신이 사사되는 등 상당히 이제 그 당쟁의 폐해가 심했고, 이 반대 정파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치적 숙청이 있었던 이런 상황을 직접 왕세조로 있으면서 영조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서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많다, 이런 판단에서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일성으로 강조했던 게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이라는 말은 원래 유교 경전인 서경에 보면 무편무당이면 왕도 탕탕이요, 무편무당이면 왕도 평평이라는 이 말에서 탕과 평을 따서 탕평책이란 말이 나왔고, 편을 가르지 말고 당을 만들지 않으면 왕의 도리가 널리 펼쳐지고 또 왕의 도리가 아주 공평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의 이런 탕평책은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중에 이 강경한 이런 세력들을 대거 이제 내치고 좀 더 온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을 요즘 표현을 하면 여당, 야당 고르게 등용해서 좀 더 이렇게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또 뭐 이런 한정식 집 가면 이거 탕평채 드셔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이 탕평채라는 음식이 영조가 탕평책을 수행하면서 당파 간의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이 탕평채 잘 보시면 이런 녹두로 만든 청포묵, 그건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여기다가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김이 들어가고 약간 붉은 색깔 나는 고기가 들어가고 미나리와 같은 청색 야채가 들어가고,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냐면 동쪽은 좌청룡이라 그래가지고 푸른색, 서쪽은 우베코라해서 흰색, 남쪽은 남주작이라 해서 붉은색, 그리고 북쪽은 현무라해서 검은 거북이, 검은색이에요. 당파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그래서 이 또 우리 탕평채 먹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청포묵에다가 음식 다 섞어가지고 말아서 함께 화합하자, 바로 이런 뜻에서 탕평채가 유래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을 하면서 1727년에는 탕평교서를 반포하고, 그리고 이런 자신의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유생들이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했던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게 해요. 이 탕평비에다 새겨진 그 글귀 자체가 주의불비는 군자지 공심이요 비불주는 소인지 사심이다. 편당을 짓지 않고 두루 화합하면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두루 화합하지 않고 편당을 짓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저거를 바로 이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기게 해서, 그래서 항상 성균관 유생들이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필 성균관에 세우냐 하면, 성균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되기 위한 바로 최고의 관문이에요. 바로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앞으로 관리가 될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명심을 해서 이 관리에 임용되더라도 어느 당파에 소속되지 말고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군에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성균관대학교 쪽에 가시는 분들은 요 영조가 세웠던 탕평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